의사 7명, 6명, 3명 뽑고 싶어요. 같은 직업이고 싶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정말 기본적인 문제죠. 의사가 7명 있어요. 간호사가 6명 있어요. 3명을 뽑는 거야. 그렇지.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야.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7명 중에서 3명을 뽑아버리면 같은 직업 중에서 뽑겠지. 또는 더하기입니다.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버리면 같은. 이거 그냥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902번. 902번. 혜원아, 민준아, 다 있네, 여기. 혜원이하고 민준이가 있대요. 자, 포함한 12명이 아카펠라. 자, 아카펠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신났지? 자, 12명이 있습니다. 12명. 나는 그런 거에 즐거워하지 않아요.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나가서 공부할까요? 자, 뭘 또 단호하게 안 해요야. 자, 아카펠라 동호회 회원이 있는데요. 5명을 뽑는데요. 혜원이하고 민준이를 모두 다 뽑고 싶어.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둘 빼고 그렇지. 14. 그렇지. 5명 뽑고 싶대요. 둘 포함해서. 뭐 이런 비유 이세니 아니요. 자, 넘어갑니다. 907. 남자 6명, 여자 6명. 남자하고 여자가 4명을 뽑겠대요. 대표를 뽑습니다. 대표를 뽑기 때문에 얘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은 대표니까. 이렇게 미쳐버리겠네. 자, 시간 나면 본격적으로 귀신 얘기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싫어요. 알았어요. 자, 4명의 대표를 뽑습니다. 아니야.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되고 싶어요. 자, 그 말은요, 적어도가 들어가면 귀찮아져요, 상당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어? 여사건으로 주로 풀죠. 남자 여자 적어도 한 명씩 들어가야 돼요. 여사건은 뭡니까? 남자 S만 뽑던지 여자 S만 뽑던지. 둘 다 안 들어가. 그럼 전체 가졌으면 몇 가지예요? 전체? 여러 가지. 12 죽여버린다 너. 12C 4가 전체 가졌수인데요. 빼야죠. 남자 중에서만 4명을 뽑을 때와 여자 중에서만 4명을 뽑을 때. 너무 쉽잖아요. 그치? 자, 911번입니다. 어른이 5명, 어린이가 6명 중에서 너무 쉬워요. 어른 1명과 어린이 2명을 뽑고 싶대요. 그런데 뽑아서 배열하고 싶대요. 어차피 순열 문제지만 나눠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어른이 일단 1명 가져와야 돼요. 어른 5명 중에서 1명 골랐어요. 어린이 2명이 와야 돼요. 그래서 62 어린이 2명이 왔어요. 근데 몇 명이 됐어요? 3명 됐죠. 배열시켜야죠. 가지수? 그렇죠. 자,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함수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음 같아서 다 풀어주고 싶은데요. 너희들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여주고 남는 시간에 NJ에 있는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볼게요. 너무 쉬워서 이게 너무 기본적이다, 쌤이. 자, 함수 대응관계 문제가 나오시면 짝 지어주세요. 135하고 24, 6, 80 이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자, 뭐라고 했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무슨 함수예요? 했잖아요. 들어가는 값이 크면 함수값도 커져야 돼요. 무슨 함수예요?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 자, 순서가 결정이 돼 있어. 큰 놈은 큰 놈한테만 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저게 증가함수라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값이 커지면 함수 값이 커져요.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푸느냐? 바로 아까 말했던 대상 선택과 짝짓기를 씁니다. 일단 3명이 몇 개를 선택하겠어? 3개를 선택하겠잖아요. 3명이 3개를 선택하겠잖아. 맞지? 대상부터 선택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짝지어질 놈, 세 놈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4, 8, 10을 선택했다고 치자. 4, 8, 10을 선택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1, 3, 5하고 짝지어줘야 돼요. 짝짓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3패 같은 하나. 순서가 결정됐다고. 작은 놈은 작은 놈한테 가야 되고 큰 놈은 큰 놈한테 가야 된다고. 순서가 결정이 돼버리면, 크기 순서가 결정되면 짝져지는 가지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그냥 연결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5시 3이 다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웃겼어. 근데 웃겼으니까 봐줄게. 자, 다음 문제 할게요. N제로 좀 함수 문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부터 도형적인 문제인데요. 이건 안 풀어주고요. 도형을 다시 한번 쭉 내가 정리를 해줄게요. 저번에도 한번 정리해줬어. 조합할 때. 안 해줬구나. 알았어요. 정리 한번 쭉 조합합니다. 조합은요, 도형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쭉 정리한 것만 제대로 너희들 써놓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의 조합입니다. 자, 이건 쭉 정리를 좀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쉬운 것부터 출발하죠. 점이 4개가 있어요. A, B, C, D. 자, 이거로 첫 번째 선분계수 만들고 싶어요. 선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지, 점 2개 선택해야 돼요. 4개 점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선분 하나가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중복되지 않아요. 어떻게 선택해도 선분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직선계수 구하고 싶어요. 몇 개입니까? 2개. 4개 중에서 2개. 2개 고르면 돼요. 중복되지 않아요. 직선을 쭉쭉 죽이는 거죠. 중복되지 않아요. 세 번째, 삼각형 만들고 싶어요. 몇 개 고르면 돼요? 그렇죠. 3개. 자, 중복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상황에서 중복이 될까?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잖아요. 중시. 그래버리면 이 2개를 고르나, 이 2개를 고르나, 이 2개를 고르나 같은 직선이 돼요. 중복이 됩니다. 한 번만 세줘야 되잖아. 그래서 빼줘야 돼요. 알겠어? 잘 봐. 그럼 이제 해봅니다. 두 번째. 자, 한 직선 위에 3개의 점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2개의 점이 있어요. 이게 되고요. 자, 첫 번째. 선분계수 몇 개가 됩니까? 선분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5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돼요. 선분은요, 절대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2개를 골라도 다 다른 선분이 돼요. 그래서 빼줄 게 없어요. 그치? 직선부터 중복이 나옵니다. 잘 봐야 돼요. 직선 구하기 위해서 일단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그때마다 직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점 고르면 직선은 이렇게 되고요. 이 점 고르면 직선은 이렇게 되고요. 다 똑같은 직선이 되죠. 이 점 차! 자, 이렇게 똑같은 직선이 되죠. 그치? 자, 그렇다면 빼줘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세면 안 돼요. 기호로. 몇 개 중에서 몇 개 고를 때? 그렇지.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이 있을 때 3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는 다 똑같은 직선이 돼요. 하지만 다 빼버리면 안 돼요. 한 번은 남아있어야 돼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1인데 하나 적게 빼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 적게 빼주겠다. 이해하시겠죠? 필기예요. 하면 좋으니까요. 안 해도 알았어요. 머릿속에다 필기하세요. 세 번째. 세 번째, 삼각형이겠습니다. 똑같아요. 5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마다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 있을 때
세 점 중에서 세 점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하나. 안 만들어지죠. 뭔 하나예요. 이거 세 개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래서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를 때는 빼버립니다. 이거하고 달라요. 얘는 하나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 적게 빼주는 거고요. 얘는 안 만들어지니까 빼기만 할 거야. 그러면서 항상 선분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분 개수는 보지 않을게요. 무조건 선분이 그냥 C이거든. 그래서 직선하고 삼각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유형 문제가 이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문제지만요.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자, 우리 똑똑한 재민이가 한번 이걸 풀어볼게요. 왜요? 저기 두 번째 거에서 사각형 만드는 건 안 돼요. 사각형 만드는 거? 네. 하면 되죠. 그럼 그 겹치는 걸 하나. 사각형? 사각형? 갑자기? 그냥 갑자기. 사각형은 겹쳐지는 게 없죠. 안 만들어지는 건 있지. 일단 만약에 이 변이요. 좋아, 사각형에서 사각형이 좀 자주 나오니까 이 변위에서 한 점 골라가지고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이 변에서 두 점 골라가지고 사각형 만들 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고 나머지는 위에 거를 연결시키면 되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 고를 때 사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렇지? 이게 다예요. 그치. 세 점 골라버리면 안 만들어지잖아요. 사각형이. 한 점 골라도 안 만들어집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경우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선분 개수입니다. 선분. 아, 선분이란다. 직선이에요. 재민아, 직선 개수. 일단 전체가 몇 개야? 점 7개야. 그래서 뭐가요? 70 2에서 빼줘야 돼요. 빼기. 한 직선 위에 몇 개 점이 있어요? 선분 안 하고 40.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는 항상 똑같은 직선이 돼요.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고를 때 빼야 돼요. 근데 빼기 1. 그렇지, 한 번은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좋아, 잘했어. 두 번째 삼각형이에요. 7개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한 직선 위에 4점이 있으니까 그 4점 중에서 3개를 고를 때는 안 만들어집니다. 됐죠? 됐죠? 네. 좀 더 어려워져요. 자, Star. 너 영화 스타이스 분 봤니? Star is born. 봤니? 아, 최대창단이 작년에 인가 재작년에 했던 영화인데 작년에 했던 영화인가? 아, 한번 정말 강추입니다. 음악 영화거든? 아, 그게 19금인가? 아, 19금은 아닐 거야. 그게 19금 좋아해요. 저번부터 은교부터 해가지고. 좋아하진 않았어. 나 은교 안 봤다고 했잖아. 너희들이 주엽이가 그냥 그 웃음 터져가지고 그런 거지. 난 은교 안 봤어. 페북에서 올라오는 짤은 봤죠. 근데 직접 보진 않았어요. 개성은 있던데. 페북? 그때 옛날에 한번 찾아봤어. 하여튼가 자, 한번 봐봐. 스타일스 한번 봐봐. 정말 가장 인상이 남은 3가지 영화 중에 하나야. 청분이라면서요? 청불이 아닐 것 같아. 그게 막 그런 거 없거든. 야한 건 없는데 약간 자살을 하거든. 그런 것 때문에. 19세 아니에요? 아닌가 19세는 아닌 것 같아. 자살하는 장면을 보여주면. 아니 19세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딱 보면 마지막에 안 울 수가 없어. 내가 웬만하면 안 울거든. 근데 영화를 막 보고 있다가 그게 갑자기 끝나 영화가. 근데 아무도 못 일어나. 다 울고 있어. 그 영화까지 막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딱 끝났는데 다 울고 있어. 못 일어나. 음악 영화야, 음악 영화. 봐보세요. 자, 소리가 없이. 보자. 여기에서 내가 직선 만들고 싶어. 첫 번째 직선. 한번 이번 주말 끝나고 영화나 그러나 볼까 한번 같이. 옛날에는 시험 끝나면 항상 영화를 봤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좀 한번. 봤는데 얘들이 안 오더라고. 차라리 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차라리 아닌가? 시험 본다. 시험 끝나고 첫 번째 시간에 영화를 봤거든. 시험 보고 탈주해가지고. 근데 얘들이 다 그냥 놀겠대, 안 보겠대 하고 막 빠지니까 안 해버렸지. 다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시험 보고서 다음날. 난 열심히 봤는데. 본 사람 열심히 봤지만 또 안 본 사람 열심히 봤거든. 보고 싶은 그때 막 치킨 사고 막 그래가지고 영화 보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 갑자기 과자를 바뀌었어요. 치킨 먹어서. 너무 부담이 커.
코로나 때문에 학원이 어려워요. 코로나에 무시 못하겠더라고 이게. 대충 집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정말 학원들 정말 많이 폐업했어. 올해 장난 아니야. 일단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친구들 좀 불러주십시오. 자, 부탁입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잘 되는 거 아니야? 직선대수 하면 직선대수 총 몇 개 점이 있어요? 총 8개. 아니 그러지 말고 점 10개.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야 돼요? 12. 2개 골라야 되죠. 근데 뭐가 생긴다고? 또 겹치는 거. 겹치는 게 생긴다고요. 언제 겹칩니까? 한 직선 위에 3점 이상의 세제가 겹치거든? 그럼 아무거나 대표적으로 하나 보자. 한 직선 위에 몇 개 점이 있어요? 4개 있어. 4개 있죠. 그렇다면 42. 4개 중에서 2개 고를 때는 겹쳐. 근데 다 빼면 안 돼. 그렇지, 빼기 1이지. 이 같은 행동을 몇 번 할 거야? 2번, 3번, 4번, 5번 할 거야. 빼는 걸 5번 한다고. 곱하기 5. 맞잖아. 너 여기서 또 뺄 거야, 여기서도. 또 뺄 거야, 여기서. 또 뺄 거야, 또 뺄 거야. 이렇다는 얘기야. 두 번째. 삼각형. 똑같죠? 10개 중에서 3개 고를 때. 근데 한 직선이 4개 점이 있어요. 4개 중에서 3개 고를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와. 몇 번 빠져요? 5번 빠져요. 오케이? 마지막. 자, 선분직선 마지막 문제인데, 직선과 삼각형 마지막 문제. 자, 이렇게 있어요. 만들 수 있는 처음에 직선됐습니다. 꼭지점을 이용해서. 자, 일단 12개의 점이 있어요. 12개 중에서 2개 고를 때마다 자, 나오는데요. 자, 일단 한 직선 위에 몇 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3개가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몇 번 반복됩니까? 한 번, 2번, 3번, 네. 4번, 5번, 6번, 7. 7번, 8번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점 중에서 2개를 고를 때는 한 번 적게 빼주셔야 되는데 8번이 반복합니다. 또 한 직선 위에 몇 개 점? 4개 점이 한 번, 2번, 3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포차이 집중점에 있어 그럴 수도 점 3번 반복해서 빼줍니다. 왜 집중 못해? 우리 유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각형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 12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나와요. 그런데 알겠죠? 8개가 있잖아. 한 직선 위에 3점 있는 게 8개니까 3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8번 빠지는 거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거 3번 빠지는 거예요. 할만하죠? 여기까지가 풀면 직선과 삼각형 개수는 끝나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5번, 6번째. 자,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개수입니다. 직사각형 개수예요. 자, 하나, 둘, 겁나 쉬워요. 네, 5개. 1, 2, 3, 4, 4개 있어요. 5개, 4개. 이 선을 가지고 평행사변형을 만들고 싶어요. 평행사변형 하나 만들고 싶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걸 만들고 싶다고 생각해봐. 뭐가 필요할까? 4개 점. 4개 점을 골라야 되는데 평행하게 고르는데 겁나게 어렵지 않을까? 그냥 고르면 안 되잖아. 버려요. 평행하게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 점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변을 선택해버려. 아래쪽으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싫잖아. 왼쪽으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버리면 나오잖아요. 이게 평행사변형 또는 직사각형의 다 구한 거예요? 직사각형. 이게 다야.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다 개수가 찢지, 다 찢지. 여기도? 끝났어. 자, 머리 써도 돼. 그럼 자꾸 설명할 텐데. 자, 이게 됩니다. 평사직사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직사각형 개수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정사각형 개수 구하는 거 나눠서 아니죠? 해요. 노가다해야 돼요. 정사각형 개수 완전 노가다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15, 16, 17, 이렇게 18 이렇게 다 나눠서 해야 돼요.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직사각형 개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라요. 거기 잘라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개수 더하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개수 중복이 되죠. 빼기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그렇게 보여요. 그냥 이거 두 개 구하고 저거 4개 나눈 거 하면 안 돼요? 이것과 이거를 통틀어서도 나올 수 있잖아. 직사각형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이거 안 되지. 자, 노란색에서 직사각형 개수는 몇 개일까요? 아래로 선이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서 2개 오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으니까 62. 그렇지. 자, 더하기. 그다음에 파란색에서는요 똑같아요. 가로선 3개 중에서 2개 오르고 세로선 2개 오르고 6시 뭐죠? 중복이 돼요. 빼져요. 다섯 여기서는 개인데. 똑같다면서. 자, 다르네. 하나, 둘, 셋, 넷, 5개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나오는 직사각형은 가로선 3개 중에서 2개, 세로선 3개 중에서 2개. 30, 30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그렇지 아니에요. 쭉 정리해주고 있어요 지금. 자, 몇 번째? 7번째. 자, 대각선 개수입니다. 자, 대각선 개수예요. 이거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각선 내가 쉽게 한 칠각형을 생각해보자. 자, 이 칠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말씀하세요. 육각형인가? 자, 칠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말씀하세요라고 했어. 일단 선분을 만드는 문제니까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선분이 만들어져요. 근데 전부 다 대각선입니까? 아니요? 어떨 때가 안 나오죠? 둘이 붙어있을 때. 그렇지! 몇 개가 안 나와요? 7개. 그렇지! 빼기 7. 그렇다면 N각형의 대각선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N개 꼭지점 중에서 2개 고를 때에서 그렇지! 이게 대각선 개수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알겠지?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끝났고요. 또 뭐가 있나? 해줄게. 없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요, 뒤에 문제 좀 봐보세요. 다 그래요. 다 해줬더니, 다 뭐? 대진표. 그건 해줘야 돼요. 거긴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여기는. 그래서 930. 3개 남았네요. 3개 이용하면 더 이상 못하겠다. 3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숙제는 이제 마무리예요. 자, 그나마 경우의 수는 재밌잖아요. 할만하지. 자, 그렇다면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함수를 열심히 해야 돼요. 뭘 접어, 이씨. 함수 못하는 사람 접어. 잘생긴 사람 접어. 자. 10번 이상 해본 사람 접어. 10번 너무 많나? 사람 인생에 대해서? 네. 쌤은 근데 왜안 줘요? 아니 그러라고 내가 뭐 10번 이상 사귀지 않았어. 썸은 많이 탔지만 정말 많은 썸을 탔지만 선생님 같이 있다고 썸은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썸은 아니래요. 같이 있다고 같이 있다고. 아, 이해 못하셨으면 돼요. 같이 있다고 썸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좀 친하게 같이 있으면 썸이 아닌데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 분할입니다. 애들 데리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자, 분할입니다. 이거 개념 잡아야 돼요. 자, 분할입니다. 분할하고요. 분배. 이건 한 가지 개념이에요. 분할과 분배는 한 가지 개념입니다. 보세요. 분할은 뭐냐면요. 그렇죠. 10명이 있어요. 5명이라고 하자. 5명이 있는데 쉬워요. 5명이 있는데 모둠을 짜고 싶어.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하고 싶어. 2명조하고 3명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야. 얘를 가지고 분할이라고 합니다. 2명조, 3명조 만들기. 오케이? 뭐 1명, 4명, 1명, 2명, 2명조 만들기. 조 만들기를 우리는 분할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5명 중에서? 2명 골라. 그렇지. 그리고 3명 중에서? 어차피 한 가지인데요.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4명을요. 2명과 2명조로 가른다라고 해보자.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2C 2죠. 근데 여기서 달라집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달라지는 거? 내가 A, B, C, D가 있는데 4명을 2명, 2명으로 가른다고 치자. 최초의 선택이 A, B가 될 수 있어. A, C가 될 수 있어. A, B가 될 수 있어. 그렇지, 기억나죠? B, C가 될 수 있어. B, D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C, D가 될 수 있어. 자, 근데 얘들은요, 중복이 생겨요. 순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2개 쪽 가르기기 때문에 이렇게가 똑같은 게 돼버려요.
그럼 몇 가지가 중복이 되느냐? 두 가지. 정확히 말하면 두 명 조가 이 두 명 조를 한 명 한 명이라고 생각하면 얘들을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만큼 중복이 돼요. 두 개 조가 이 두 개 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두 개 조가 배열될 수 있는 가지수만큼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배열된 거로 나눠야 됩니다. 2팩으로. 다시 말하면 자 10명이 있어요. 10명을 내가 3명, 2명 조로 가르고 싶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10명 중에 3명 선택, 7명 중에 3명 선택, 4명 중에 2명 선택, 2명 중에 2명 선택할 거 아니야. 명수가 같은 조가 2개 있고요. 명수가 같은 조가 배열되는 가지수만큼 중복이 돼요. 또 명수가 같은 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나눠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 두 개면 두 2팩이고 똑같은 게 3개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6명이 있는데 둘로 분할하고 싶어요. 6명 중에 4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이에요. 근데 명수가 같은 조가 몇 개? 네. 그렇지. 3개를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만큼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게 분할이에요. 오케이? 이게 분할입니다. 그럼 분배는 뭐냐? 자, 분배는 뭐냐? 이겁니다. 자, 내가 2개 조로 갈라가지고 어떤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한 명은 찬성팀, 한 조는 반대팀, 이게 2개를 나누고 싶어요. 임무를 부여하는 걸 분배라고 해요. 단순히 조를 가르는 건 분할이라고 부르고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는 걸 분배라고 하거든. 뭘 곱해줄까? 찬성과 반대할 조를 짝 지어줘야 돼. 2개 조하고 2개 주제를 짝 지어줘야 돼. 뭘 곱해? 무슨 두 소리? 개 조하고 어디가 찬성이고 어디가 반대할 일을 짝 지어줘야 될 거 아니야. 2개 조하고 2개 주제를 짝 지어줘야 된다고. 이 팩이지 뭐. 마찬가지 아니야. 4명을 2명 조 갈라가지고 조에 이름을 짓고 싶어. 무조건 이름은 장미조, 튤립조를 해야 돼. 그러면은 2개 조와 장미, 튤립 2개가 짝 지어져야 되니까 이게 분배야. 저 상태에서 그냥 2팩 곱하는 아, 당연하죠. 상태에서. 4조 나눠가지고 축구할, 화장실 청소, 교실 청소, 복도 청소, 식기, 이게 4개 짝 지어야 돼. 얘가 분배야. 4개 조와 4개 짝 짓기. 여기까지 가는 걸 분배라고 불러. 그럼 조 개수만큼. 항상 그런 게 있지 뭐. 약간 다를 수도 있지. 근데 하여튼간 임무를 부여하는 걸 우리는 분배라고 한다고. 알겠어? 이해가요? 됐어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거기는 너희들이 풀고 A, B, C, D, E, F가 있어요. 5명이 있어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2개 조로 가른 다음에 1, 2, 3, 4, 4개의 토론 주제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조사해야 되는 게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렇다면 5명을 2개 조로 가를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50. 아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닐 텐데 1명 조와 4명 조로 가를 수도 있고 2명 조와 3명 조로 가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5명 중에 1명 선택, 4명 중에 4명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요. 5명 중에 2명 선택, 3명 중에 3명 선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는 뭡니까? 조를 가르는 분할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조를 갈랐어요. 2개 조로. 네. 2개 조로 갈랐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4개 중에서 네. 2개를 골라야 돼요. 일단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돼요. 주제. 40. 그렇지. 골라서 2번 주제와 3번 주제를 갖고 왔다고 치자. 이 2조와 2개 주제가 짝 지어져야 돼요. 이게 분배라고요. 네. 이런 일상생활 이런 일들은 이렇게 풀면 돼요. 오케이? 이해가요? 가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진표 작성하기. 아이, 934번 개 겁나 쉬운, 개 쉬운 센 문제 하나 풀고 가자. 대표이요. 934번. 자, 7명을
3, 3일로 세계적으로 갈라야 돼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일단 세계적으로 갈라야 돼. 불러봐봐. 시선 더하기 곱하기 사실상 곱하기 시선 곱하기 일실 이게 끝이야? 아니요. 명수가 같은 조가 두 개니까 2팩으로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말이죠. 자, 뭘 해야 돼요? 세 개, 그렇지. 세 개를 청소해야 되니까 이 세 개 조와 세 개 청소할 구역을 짝 지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분배라고요. 분할과 분배입니다. 겁나 쉬워요. 문제는. 쌤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분할 분배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 뭐 놀이동산을 갔는데 세 팀으로 쪼개가지고 어떤 놀이기구를 타느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량이 세 대가 있는데 거기서 몇 명씩 탈 수 있는데 몇 가지로 탈 수 있느냐 막 이런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이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열심히 듣고 있죠? 하지만 약간 교과 외과점이어서 선생님 학교에서 아마 해줄 거예요. 근데 이건 말고 늘 게 없거든. 이거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 대진표. 합통 수업을 하면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자, 대진표 작성하기입니다. 자, 대진표 뭔지 알죠? 이걸 토너먼트라고 하죠. 토너먼트 대진표예요. 이런 대진표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자. 오케이. 자, 몇 명이 있을 거예요? 7명이 있겠죠.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뭘 하겠어? 나눠야죠. 나눠야죠. 몇 명으로? 72 처음부터? 일단 크게 쪼개야 될 것 같잖아. 74 그렇지. 4명 보낼 놈하고 3명 보낼 놈은 쪼개야죠. 그래서 74, 33이면은 여기에 뭐 4명 A, B, C, D가 하고 EFG가 같다고 쳐. 이게 끝이야? 아니죠. 얘들 4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40 또 2명 갈라야 되죠.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이게 끝이야? No. 2명이기 때문에 2표로 나눠줘야 돼요. 영수가 같은 조로 나눌 때는 항상 팩트를 나눠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뭘 해야 돼요? 32 그렇게 해도 되고 셋 중에서 부전승 올라갈 한 팀을 골라주면 되죠. 31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대진표 작성이에요. 알겠지? 여기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이제 뭐가 가미가 됩니다. A하고 B가 무조건 결승전에서 만나도록 대진표를 작성할 경우에 있어. 그 말은 A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있으면 돼요.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가미를 해서 내거든요. 자, 이게 좀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힘들어 이제. 힘들다.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7명을 다 배열해버려. 7명으로. 7명 배열. 뭐가 중복일까요? 이것만 없애주는 거. 부전승 아니지 이렇게 배열된 것과 B하고 A하고 이렇게 배열된 건 서로 같은 거에서 중복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눠주셔야 돼요. 또는 이 두 가지 대진표는 같은 거예요. 지금 언제 같은 게 생기느냐? 좌우 대칭적인 구조가 될 때, 좌우 대칭적인 구조가 될 때 중복이 생깁니다. 좌우 대칭 몇 번 나올까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몇 번 좌우 대칭이 돼요? 4번. 그래서 한 번 좌우 대칭 될 때마다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2로 4번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원래는 분할로 풀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훨씬 편하네. 자,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멈출 거예요. 저는 5분 남았는데요. 돈이 없어요. 쌤 마무리 시키세요 쌤. 내가 돈 나오려고 얘기를. 쌤 마무리. 아, 드디어 개념 센으로 다 끝났어요. 끝까지. 아, 현찬이 내일 12시. 1시? 아, 정했으면 12시 부터 가더라고. 빨리 가버리지 뭐. 이제 내일 12시.
그냥 숙제를 해오면 빨리 갈 수 있죠, 그러면.